이게 이제 양리 물질을 생체 내에 전송시킬 수 있는 기술. 제가 이름 붙인 게 TSDT라고 하는 그런 이제 플래톤 기술인데, 이렇게 용수철처럼 생긴 나이백하고 비슷하다고 비슷해요. 펩타이드 기반 약물 전송 시스템. 펩타이드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펩타이드냐, 리포점이냐, 나노파티클이냐, 아니면은 뭐 화학 물질이냐, 그런 게 지금 약물 전달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수십 년간 연구되어 왔거든요. 그래서 근데 저희는 펩타이드 기반이에요. 생기기가 이상하게 생겼어요. 펩타이드라는 건 아미노산 20개의 배열이에요. 단백질은 아미노산 20개가 수백 개 이상 배열된 게, 그리고 3차 구조를 이루는 게 단백질이고, 모든 생명 현상은 단백질과 단백질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져요. 그것이 깨지면 병이 생기는 거고, 그것을 잘 다시 이루어지게 하는 게 단백질 치료법이고, 유전자 치료법은 그 단백질을 만들어줄 수 있는 유전자를 집어넣는 게 유전자 치료법이고, 세포는 그런 단백질과 그 단백질을 만들 수 있는 유전자를 담고 있는 세포를 치환해서, 그래서 그게 세포 치료법이고, 줄기세포 치료법은 그냥 더 위에 있는 거고. 그래서 줄기세포 치료법, 세포 치료법, 유전자 치료법, 맨 마지막 말단이 최전선에서 싸우는 게 단백질 치료법이에요. 근데 단백질 치료법 너무 어려워요. 당체도 단백질 치료법의 일종이에요. 당체도 단백질의 일종이니까. 단백질을 만들기도 어렵고 집어넣기도 더더욱 어려우니, 그럼 스몰 몰레큘, 작은 화합물, 제약회사에서 해서 유기합성으로 막 만들어내잖아요. 수십만 개씩 스크리닝해서 그 중에 하나씩 잡고, 그걸로 지금까지 해왔는데 이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너무 조그만 거를 커다란 단백질에다 붙여갖고 커다란 단백질의 구조를 변화시키고 어떤 걸 결합하는 걸 막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한계가 있는 거죠. 가장 좋은 건 단백질과 단백질의 결합을 방해하거나 결합을 촉진시키거나 해서 질병을 치료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질병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세포, 그 위에 줄기세포, 그 다음에 유전자, 그 다음에 단백질을 모사한 스몰 몰레큘, 이렇게 이제 쭉 내려가는 거예요. 저희는 최말단 가장 전장에서 싸울 수 있는 단백질을 만들어서 약을 개발하자 하는 걸로 처음에 시작한 거고요. 그것을 생체 내부에 집어넣을 수 있는 기술이 이렇게 CPP라고 해서 셀 페네트레이팅 펩타이드라고 해서 CPP라고 하고, 이게 세포 이중 지질막 구조를 CPP, 저희는 AMPD라고 불러요. AMPD, 세포 내 전송 도메인 AMPD라고 3세대인데 이렇게 생겼어요. 그것이 이중 지질막 구조하고 만나면은 구멍을 뻥 뚫어갖고 뒤에 커다란 거를 양리물질을 안으로 쑥 집어넣고 다시, 이게 한번 깨지면 터지는 거 아니냐? 아니, 그렇진 않아요. 들어가서 약을, 그러니까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타겟 단백질 또는 타겟 유전자하고 결합하면은 치료 효능이 나오고, 이게 없다, 건강한 세포다, 그럼 다시 나와야 돼요. 그게 핵심. 세포 내 전송뿐만 아니라 세포 간 연속 전송이 돼요. 다른 데 세포 간 연속 전송이 되는 기술은 못 봤어요. 세포 간 연속 전송이 된다고 써있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없어요. 들어가서 끝나요. 그러면 이걸로 약을 개발할 수 있는 거는 이렇게 하고 폐점막에 점막세포에 직접 분사시키는, 직접, 또는 혓바닥이나 점막 피부 조직이나 직접 바르는 거. 굉장히 제한적이고 국소적이고, 왜냐하면 들어가서 연속 전송이 안 되니 한 번 들어가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연속 전송이 돼. 우리가 주사를 맞으면 온몸에 쫙 퍼지잖아. 온몸에 퍼지는 게 아니에요. 혈중에 퍼지는 거예요. 혈중으로 퍼져서 혈관을 벗어나야 돼요. 혈관을 벗어날 수 있는 기술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요. 당체 혈관 주사 주잖아요. 정맥 주사. 보통 가면은 당체 치료제, 항암제 같은 거 6시간씩 맞아요. 천천히 수액에다가 몸에 퍼지죠. 근데 그게 혈중에만 퍼지는 거예요. 혈중에서
혈액세포, 혈관을 구성하는 혈관 벽세포, 뇌만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그널을 보내는 거예요. 직접 항체가 얼로 들어가지 못해요. 혈관을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 항체 치료제, 열로 들어가는 항체 치료제, 혈관 주사 맞으면 열로 들어가나요? 그러니 0.1%, 뭐 0.5% 얘기하는 거죠. 뭐 최근에는 뭐 1%, 3%, 5%, 7%, 9% 얘기하는데 외국에서 인정 안 해요. 그런 거. 정확히 분석해서 아주 정밀한 분석법으로 해서 저희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홍보한 과정이고, 언론 보도에 우리는 7%다, 우리는 9%다. 글쎄요. 2000년에 만든 슬라이드예요. 약을 개발하는 두 가지 카테고리. 저분자 물질, 고분자 물질. 저분자 물질은 세포 투과성이 있는데 독성이 없고 약효가 있는 거를 찾아가는 과정이죠. 아까 생명 현상은 다 단백질과 단백질의 결합 또는 커뮤니케이션으로 이루어진다고 했잖아요. 그것을 깨거나 그것을 촉진시키는 게 약 치료제 개발의 원칙이에요. 합성의약품으로 그것을 깨거나 결합하지 못하게 하거나 결합을 촉진시키거나 결합한 듯이 그런 시그널을 보내는, 그냥 너무 작잖아요. 그러니 오프타겟 이펙트가 많은 거예요. 이렇게 두 사람이 1대1로 이렇게 상호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너무 작은 거예요. 그러면 얘하고도 맺고 그러면은 약효는 있으나 사이드 이펙트, 그걸 오프타겟 이펙트라고 하거든요. 그게 더 심한 거예요. 그런 게 없는 거를 찾아가려고 하면은 돈과 시간이 정말 오래 걸려요. 옛날에는 유한양에서 제가 할 때는 하나하나 다 합성을 했어요. 합성을 해서 있는지 약효가 있는지 없는지 다 스크리닝하고, 그게 보통 당시에는 3,000개당 하나의 후보물질 나온다고 그랬어요. 지금은 100만 개당 한 개인가? 100만 개를 어떻게 하나씩 합성해요? 못해요, 그건. 그래서 하이트로프로 싹 그냥 기계로 긁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더 이상 다 긁어갖고, 있는 거 다 긁고, 중국, 대만, 뭐 베트남, 홍콩, 한국, 일본에 있는 모든 한약도 다 긁었어요. 나올 게 이제 거기 없는 거죠. 그러면은 뭐예요? 그러면은 이제 단백질과 핵산이에요. 핵산은 DNA, mRNA, 프로틴. 모든 건 프로틴이 조종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DNA에서 mRNA로 가고 mRNA에서 프로틴으로 가는 중간에 끊는 게 mRNA를 못 만들게, 또는 mRNA를 제거하는 게 siRNA, ASO, 올리고핵산, 완센스 RNA. 이게 핵산 치료제예요. 그리고 제조합 단백질, 모노클로널 안티바디, 이런 것들은 최종 산물인 단백질과의 직접 결합 또는 단백질을 없애는 항체를 갖다 집어넣어주고. 엄청 커요. 안티바디는 15만 달톤. 달톤이라고 하는 단위는 수소원자 하나를 1달톤이라고 봐요. 그러면 안티바디는 15만 달톤이에요. 단백질 프로틴들은 3만에서 한 10만? 항체가 훨씬 크죠. DNA, RNA. DNA로 약 만드는데 바이로메드, 지금 헬릭스미스. RNA로 약 만드는데 뭐 올릭스, 뭐 올리페스, 뭐 앞타머로 약 만드는데 뭐 앞타머 바이오스 뭐 이런 데가 있죠. 다 이거 마크로몰레큐ल이에요. 분자량이 크단 말이에요. 세포가 안 들어가요. 우리가 타이레놀 먹으면은 타이레놀 분자량이 한 300 정도 돼요. 300달. 그거 먹으면 이제 온몸으로 퍼지는 거죠. 먹으면은 장에서 흡수돼 갖고 피 속으로 들어갔다가 혈관에서 벗어나요. 왜냐면 작기 때문에. 500달톤 이하는 그렇게 세포 투과성이 있어요. 500달톤 이상은 세포 투과성 극히 어려워요. 타이레놀, 아스피린 이런 거 먹으면 온몸에 퍼질 수 있어요. 근데 단백질, 항체 여기 주사 맞는다고 15만 달톤짜리가 온몸에 퍼져요?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러니 여기에 들어가는 게 0.1%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중항체 만드는 이유가 여기에는 나쁜 놈을 제거하는 그 팔이 달려있고 여기에는 혈관을 벗어나는 팔이 달려있어서 이중항체예요.
그래도 그것도 알려진 바로는 0.3에서 0.5%밖에 안 되는 거죠. 그냥 아무것도 안 달려있는 단일 항체는 0.1% 이하. 지금 0.1% 이하가 약으로 된 게 딱 하나 있잖아요. 무슨 막? 그래서 바이오젠에서 만든 알츠하이머 디지즈 항체 딱 하나 있잖아요. 머릿속에 들어가는 항체. 다른 거 없어요. 자, 그러면은 이런 분자량이 작은 것들이 갖고 있는 세포 투각, 세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응력을 이런 거대한 단백질 핵산들이 갖고 있다고 하면 얘네들은 굉장히 정확한 기전을 보고 디자인했기 때문에 양리, 활성, 질병 치료 효능은 좋죠. 근데 안 들어가. 그러니 여기 얘네들처럼 세포 투과성이 있는 단백질 핵산을 만들면 끝내주는 약을 개발할 수 있는 약물을 개발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되겠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 왔으나 잘 안 돼요. 그렇게 쉬운 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름 붙인 게 양리물질 생체내 전송 기술. 처음에는 거대 분자 생체내 기술, 거대 분자 세포 내 전송 기술, 1세대, 2세대, 3세대를 거치면서 처음에는 세포 내 전송 기술, 두 번째는 거대 분자 세포 내 전송 기술, 세 번째는 양리물질도 여러 가지인데 단백질도 있고 펩타이드 있고 항체도 있고 이중항체도 있고 안티센스 RNA도 있고 siRNA도 있고 라이보자임도 있고 어쩌고 저쩌고 다 있는데 거대 분자로 묶지 말고 스몰 몰레큘도 돼요. 양리물질이라고 하고 생체 내 전송, 세포 내 전송이 아니고 생체 내 전송이 더 큰 의미를 가지니 그래서 이름을 이렇게 바꾸자. 그래서 1세대, 2세대 거치면서 3세대에 이렇게 이제 정착이 된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용수철처럼 휘어지고 이렇게 생긴 것이 양리물질하고 접합 또는 융합이 돼서 혈관으로 이제 주사를 통해서 들어가면은 혈관 벽을 이렇게 뚫고 혈관에서 벗어나요. 이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혈관을 벗어나면 이 조직을 구성하는 단위세포 안에 세포 간 연속 전송을 통해서 나쁜 병들은 세포 안에 결합할 수 있는 나쁜 녀석이 존재하는 그 안에 들어가서 그 녀석을 제거하거나 그 녀석을 또는 없애거나 해서 질병 치료에 효능이 나온다 하는 게 기본 컨셉입니다.